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합니다. 공수처법 개정안 등에 밀렸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하며 고 김용균 씨 어머니가 18일째 단식 농성 중입니다. 다음 주에 국회 임시회기가 끝나는데 법안 통과될지 주목됩니다. 오늘 공수처장 후보자 2명 추천을 위한 회의가 열립니다. 벌써 6번째 회의인데 결론이 날 가능성 큽니다. 이 결론 나는 대로 추미애 법무장관의 사표 수리될 것 같고, 이어서 이르면 내일쯤 법무장관을 비롯한 장관급 서너 명 교체하는 개각이 있을 전망입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호응이 마냥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고발 사건 13건 모두 불기소 처분되자 진실의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출마 가능성 더 커졌습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 출사표를 냈는데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의원직을 승계할지에 더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 2020년 12월 28일 월요일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에서 짚어볼 주요 이슈들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코로나19 3차 대유행 이 상황에서 사실상의 영업 금지,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극심이 정말 크죠. 이분들에게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합니다. 자, 관련 이야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 관련해서 어제 당정청 그 회의에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온 것이죠? 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임대료 포함해서 최대 300만 원 예.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예.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에게는 세액공제 한 70% 정도까지 확대하는 예. 그런 내용으로 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대책을 정부가 발표 아마도 오늘 내일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러면은 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특히 그 착한 임대인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세액공제를 그러면 더 많이 이전보다 많이 올린다. 이게 주요 빼야죠? 네, 세액공제 50% 정도 해주던 것을 70%까지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게 이제 좀 효과가 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임차인에게는 이제 임대료 중에 일부를 좀 직접 지원하고요. 예. 임대인에게는 이제 임대료를 좀 깎으면은 그 깎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액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라서 예. 두 가지가 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안 그래도 이제 임대료 때문에 고생하시는 중소 상인들, 예. 자영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최대 300만 원이면 최소 얼마 받을 수 있는 겁니까? 100만 원인가요, 그러면? 글쎄요, 저도 예. 세부적인 내용까지 나온 건 아니어가지고요. 예. 일단 경영안정자금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이렇게 그 사이에서 이제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임대료 직접 지원을 100만 원, 최대 300만 원이니까 적게는 아마 200만 원 정도, 많게는 이제 3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그 뜻을 모은 것이니까 이미 민주당 내 어떤 의견들도 다 어느 정도 취합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네, 기본적인 부분 정도는 이제 공유되고 소통된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 시행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야당과의 어떤 협의는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최근에 경제적인 어려움, 특히 이제 중소상공인들,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야당도 크게 모르진 않을 것이고요. 예. 이 필요성, 긴급 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관련돼서도 야당에서 어느 정도 공감을 표하는 발언 이런 것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저 프로그램 시작할 때 고 김용균 씨 어머니가 지금 18일째 좀 단식 농성하고 있다고 했는데 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 제정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이 당 입장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까? 예, 당은 이번에 이제 임시회기 중인데요. 이 임시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시킨다라는 것으로 입장이 정리가 됐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법사위에 법안 심사하는 소위가 있는데
소위를 지난주에 이제 24일 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때 한 번 더 가동을 했고, 오늘까지 정부의 각 부처가 입장을 협의한 일종의 정부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좀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과 내일 모레 이렇게 한 이틀 정도 더 그 안을 중심으로 또 기존에 제출됐었던 법률안들 중심으로 법안 심사를 하는 것으로 좀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좀 통과시킨다 이런 입장입니다. 회기가 다음 주 후반 아닙니까? 그렇죠? 1월 8일이죠. 다음 새해이긴 하지만은 그 안에 통과할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보도 되겠습니까? 네, 다만 지금 걱정은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김영규님의 어머님께서 가야직 중이셔서 저희들은 최대한 일정을 당겨보긴 하겠지만 야당과의 협상의 문제도 있고 법안 심사에 걸리는 물리적 시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라도 좀 믿음을 가지시고 단식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좀 계속 전해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윤석열 검찰총장 이제 업무 복귀를 했는데, 업무 복귀해서 지금 25, 26일 이틀 연속 출근을 했고, 그래서 원전 수사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민주당 내에서 김두관 의원이 꺼낸 얘기죠. 탄핵 얘기. 자, 이 분위기 어떻습니까? 어제 그리고 그제 이틀 정도 의원들끼리 모여있는 방이 있어요. 대화하는 대화방이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올라오고 토론이 되고 있습니다. 탄핵을 이야기하시는 분, 탄핵까지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 특검을 해야 된다는 분, 굉장히 좀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여러 그런 이야기들이 좀 더 종합이 돼서 당의 입장이 좀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탄핵 관련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좀 어떤 쪽입니까? 찬성하시는 분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번에 이제 그 징계에 대한 소력정지 신청에서 법원이 윤석열 총장 쪽에 손을 일부 들어줬긴 좋지만 탄핵 관련된 사유에 대해서는 인정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법관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했던 부분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라고 얘기했고요. 채널A 관련돼서 감찰이 진행되는 것을 방해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소명도 되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절차적인 미비점이 있지만 법률 위반 또는 헌법 위반이 될 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원도 인정을 한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라는 이유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검찰총장 등 검사 등에 대한 탄핵은 입법부에 주어진 고유한 견제 수단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에서 부여한 사명이자 역할이다. 이렇게 두 가지 이유를 많이 이제 들고 계십니다. 박 의원님 반면에 또 신중론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관련해서? 신중론을 주장하시는 분은 이제 크게 이제 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현실적으로 탄핵이 잘 될 거냐? 왜냐면은 국회에서 이제 탄핵 의결을 한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헌재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그 많은 국민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추윤 갈등으로 좀 지쳐 계시기도 하고 민생이라든지 다른 현안을 좀 챙겨야 되는데 너무 정치권이 이쪽 부분에만 집중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박주민 의원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고요. 좀 더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 저도 좀 여기저기 좀 알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 그러면 야당이죠.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또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두관 의원에게 이게 정작 이거는 원래 목표가 본인의 수사 회피 목적이다. 이런 글을 SNS에 올렸는데 일리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김두관 의원이 뭔가 수사를 받을 거고 그런 걸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그 조수진 의원이 제기하는 그 부분이 진짜 수사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좀 불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김두관 의원님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탄핵을 해야 된다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예. 근데 그러면 그분들이 다 그런 목적이냐? 예. 그런 것도 아니라서 예. 그렇게 폄훼하는 것은 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의견이 매우 많은데 그분들이 다 뭐 자신의 어떤 뭔가 뭐 수사를 회피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조수진 의원의 말은 뭐 말이 안 되는 거네요, 그냥.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면 자, 이번에 그 윤 총장이 그 법원 결정으로 이제 직무 복귀는 했지만은 이거 면죄부가 된 건 아니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법원에 의해서조차도 그 징계 사유 중에 예. 2가지 정도는 네. 이유도 있고 소명도 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러면은 자, 앞으로 이제 이와 또 별도로 그 이제 뭐 이른바 검찰 개혁 뭐 시즌 2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네. 어차피 지금 검찰 개혁이 다 완성된 게 아니거든요. 예. 기존부터 계속 얘기되었던 검찰 개혁의 과제들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고요. 예. 뭐 작게 보면은 검찰 조직 내에서 뭐 법원처럼 법조 일원화 형식으로 검사를 충원하는 방식, 예. 사건 배당을 좀 무작위 배당을 통해서 사건 배당의 어떤 자의적인 개입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 네.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이 수사 기소 분리라는 거가 그 사실 수사 부분은 거의 전적으로 경찰이 가져가는 거고 검찰은 기소만 한다 이런 게 골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맞습니다. 이걸 이제 새해부터는 이 부분 관련해서 이를테면 여전히 검찰이 몇몇 주요 관련해서 뭐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사실은 경찰로 이관하는 게 맞다. 이 방향으로 가는 거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사실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수사 기소 분리라는 거는요. 네네.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논의입니다. 그리고 예.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당내 공감을 이룬 것도 꽤 오래됐어요. 예. 다만 20대 국회 때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할 때는 한꺼번에 다 100% 그런 식으로 수사권을 조정하기가 어려우니 중간 단계를 거쳐가자는 의미에서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놓은 것이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연한 수순인 겁니다. 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거는. 네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가자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공수처장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그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회의가 6번째 열리는데 오늘은 결론이 나겠죠?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법까지 개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예. 더 뭐 미룰 이유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 그런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편지까지 썼습니다. 추천위원들에게. 네. 예, 협조하지 말라. 예. 그렇더라도 오늘 6번째 회의가 아무래도 마지막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것이죠? 네. 추천위원들은 뭐 정당히 추천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각 예. 기관을 대표해서 나오신 분들도 있는데 다 예. 독립적인 역할을 하고 네. 하도록 되어 있는 분들이라서 예. 뭐 주호영 원내대표님이 편지를 쓰시든 전화를 하시든 네. 독립적으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야당에서는 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뭐 얘기는 저도 들었는데 뭘 어떻게 예. 이유 삼아서 대응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뭐 절차 위반이 있다는 건지 아니면 예. 뭐가 있다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예. 사실은 뭐 법 개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절차 위반을 논할 거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의 그 사표 수리 가능성 뭐 오늘 내일 점쳐지고 있는데 뭐 개각 이제 뭐 선원 명 장관급 될 것으로 좀 예측이 되고 있는데 뭐 그렇게 되겠죠. 아마 내일쯤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예. 어제 보도들 보니까 뭐 내일 정도에 발표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긴 있던데 네. 뭐 정확한 일정이나 폭 같은 경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얘기 들어봤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 아시죠? 호미곶입니다. 호미곶 포항에 있죠. 잠시 뒤에 이강덕 포항시장 연결해서 왜 이 호미곶 폐쇄하게 됐는지 좀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매년 해마다 그 새해 시작할 때 호미곶 일출 보시러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제 내년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2021년 1월 1일엔
참아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이후 이강덕 포항시장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일출 시각이 7시 제가 30분 정도 알고 있는데 지금 해가 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포항엔 지금 이미 해가 떴습니다. 예, 오늘 좀 환하게 떴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예. 떴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해를 보러 하신 많은 분들이 이제 포항에 찾아가는데 이제 올해 이제 내년 초 1월 1일 자 호미곶 행사 이번엔 취소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예, 우리 해맞이 행사를 예. 호미곶에서 시작한 이래 아직까지 한 번도 취소된 적이 없었거든요. 예, 예. 조례독감이 한창일 때도 예. 홍보를 조금 줄인 외에는 행사를 다 했었거든요. 그때도 취소된 게 아니었고 그렇습니다. 규모를 줄여서 하셨단 말씀이죠. 예. 예, 지금은 코로나 확산세가 네. 전국적으로 매우 가팔라지고 있는 아주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가능한 한 타 지역 방문하는 관광객들로 인한 어떤 바이러스 유입이라든지 네. 확산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됐습니다. 예. 자, 이게 뭐 해맞이 하는 곳이니까 야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뭐 그냥 생각했다 하면은 아니면 굳이 야외에서 하는 건데 그것까지 취소를 하느냐 너무 가혹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결정을 이렇게 내리는 게 쉽지 않았죠. 예, 저희들이 예.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예. 지금 전국적으로 매일 1,000명이 넘는 그 확진자가 대규모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저희들도 지역 감염의 원인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예. 대부분 타 지역으로 가거나 또는 이 확진자가 우리 지역으로 온 이런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예. 또한 또 무증상 감염자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타 지역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타 지역으로 가는 것은 네. 사실상 이 시국에서는 굉장히 이 위험한 상황이다. 예. 이렇게 해서 모이지 않도록 이 광장을 폐쇄하고 아주 그 전격적으로 모든 해맞이 행사를 네. 하지 않도록 그렇게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행사 취소도 하고요. 그러면 뭐 또 이와 별도로 또 뭐 지금 연말연시 이런 기간인데 쭉 그냥 계속해서 그러면 뭐 다른 인파들 몰려드는 것도 뭐 통제를 하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면적으로 통제를 하고요. 호미곶 광장뿐만 아니라 예. 우리 지역 해안가에 있는 주요 해맞이 명소에 대해서는 예. 사전에 전부 폐쇄를 하고 네. 차량 접근이나 사람도 접근을 못하도록 그렇게 아예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예. 어쨌든 코로나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데 총력을 네. 기울이는 그런 체제로 됐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예. 수십만 명이 사실은 해맞이 행사를 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예. 해맞이 꽃, 호미곶뿐만 아니라 예. 그래서 모든 곳에 대해서 다 통제를 해서 아예 이 관광객이나 올 수 없도록 하고 또 사람이 운집할 수 없도록 예. 이렇게 예방 조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호미곶이 이제 영일만 그 유명한 그 영일이 이제 해를 맞이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호미곶뿐이 아니라 그 주변도 다 이렇게 해맞이할 수 있는 좋은 곳이 많은데 주변 지역도 다 통제가 되는 곳이 많습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호미곶뿐만 아니라 예. 포항은 지명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일군 바로 해맞이를 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모든 것이 거의 명소인데 올해는 부득이하게 예. 전부 폐쇄를 해서 아예 사람들이 모일 수 없도록 예. 그렇게 지금 모든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혹시 오늘 뭐 지금 서둘러서 주중에 가더라도 좀 통제가 돼 있고 막혀 있는 거죠, 그러면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상황에도 꼭 뭐 해보겠다 해서 또 가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제 이게 통제하는 걸 위반하게 되면 뭐 처벌이 좀 있습니까? 처벌보다도 예. 아예 들어왔을 때 저희들 이렇게 규제하는 우리 인력을 배치할 거기 때문에 예. 들어갈 수가 없고요. 네네. 굉장히 불편할 거기 때문에 아예 접근 자체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맞이 행사를 우리 포항 지역에 하려는 분들은 가급적 예. 자제를 해주시고 다른 곳에서 가능한 자택이나 다른 한산한 곳에서 예. 혼자 이렇게 또는 이렇게 가족끼리 하는 해맞이 행사를 해주십사 이렇게 홍보를 하고 예. 또 이렇게 할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해안 지역 전체는 거의 봉쇄 수준에 봉쇄 수준에 이르는
폐쇄를 할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이런 판단을 하시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확진자 수가 아마 1,000명 이상 안팎으로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크다 이런 판단 때문이신 거죠. 내부적 이제 포항 내부에서는 이렇게 확진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포항은 뭐 현재 전국적인 그런 상황 정도고요. 예. 이렇게 뭐 특별히 얘기해 더 이렇게 더 많다든가 네네. 인구 비례로 했을 때 이렇게 뭐 걱정한다든가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예전에 뭐 제주도 원희룡 지사가 코로나19 막 퍼지니까 웬만하면 관광객들 제주도 오지 마세요 이렇게 했었거든요. 예. 그럼 이 시장님께서도 어떻습니까? 뭐 웬만하면 오지 말라 이렇게 부탁하고 싶습니까? 예, 지금 이 시국은 네. 가능한 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나 이번은 연휴가 뭐 4일 내지는 뭐 거의 한 5일 정도로 앞뒤로 휴가를 내면 그렇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수도권에 있거나 여러 가지 집에서 답답하기 때문에 해안가로나 이런 쪽에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올해는 최대한 자제해 주시는 것이 네. 나 자신을 위하고 서로를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네.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른바 우리 부동산에서는 뭐 풍선 효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호밀곶 막으면 뭐 또 다른 곳으로도 또 가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예, 그렇죠. 그럴 수가 있는데. 예. 이건 지금은 뭐 동해안 지역에 어느 해안가 이럴 것 없이 모든 그 지자체가 네. 다 같은 저희들처럼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다 달가워하지 않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뭐 꼭 여기 피하고 저기 피하기보다도 예. 가급적 전체적으로 가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행사도 취소하고요. 그러면 이제 사실 포항 지역 특히 이제 호밀곶 근처라든지 뭐 상점들도 있고 여러 업소가 있는데 이분들 상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매년 연말 연시가 굉장히 성수기고 해서 예. 기대를 하고 있다가 전면 폐쇄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좀 아쉬워하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만은 예. 이게 아주 현재는 불가피한 결정이다. 네. 이렇게 또 이해를 하고 같이 참여를 해주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 상인분들하고 직접 얘기 나눠보시고 설득을 좀 하신 겁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인분들이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는, 오히려 확실하게 막아서,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가 찾아들기 전까지는 이렇게 확실하게 통제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들이 많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지역을 코로나로부터, 예. 안전하게 지키고, 또 우리 자신이 확산되는데, 또 이렇게 매개체 역할을 했으면 안 되겠다. 예. 이런 인식들이 거의 지금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예.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해야 되겠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분들이 타격을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또 정부 차원의 지원은 물론 지금 얘기되고 있지만은 어떻게 포항시에서도 좀 이분들 도와주실 방안이 있습니까? 예, 지금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형태라든지 예. 여러 가지 이제 보상비 형태를 한다고 어제 뉴스에 집중적으로 떴습니다만은 예.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자나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네.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자영업자, 네. 소상공인 이분들이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예.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크고 작은 정책들을 최선을 다해서 네.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강덕 시장님, 아까 제가 잠깐 포항 관련 기사를 본 게 있는데, 구룡포 쪽에서 바이러스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선장을 태운 어선에서 선원이 숨진 발견됐다. 이런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룡포 지역에 이제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쪽에 지금 코로나가 최근에 한 약 20명에 육박하게 예. 발생을 해서 저희가 며칠 전부터 네. 특별 행정명령을 발동을 해서 예. 구룡포에 거주하거나 그 주변을 주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 네. 실거주한 사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를 전부가 받을 수 있도록 전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명령을 발동을 하고 다중이 운집할 수 있는 그러한 유흥주점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다방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려서 조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정부에서 4인 이상, 5인 이상 지금 식당이나 이런 데 모이지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3인 이상 모일 수 없도록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해서 그 부분에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곧 잡힐 것 같습니다. 3인 이상이요? 그렇습니다. 5인 이상도 아니고 4인 이상도 아니고 3인 이상이요? 예. 왜 3인 이상입니까? 지금 이제 4인 이상이면은 이 바깥에 이제 모여서 이렇게 이제 화투놀이나 이런 것도 또 할 수가 있고 어떤 그 사적 모임을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3인 정도면은 가족 정도이기 때문에 4인 이상을 아예 못하게 해서 순수한 가족 모임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조치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 마지막으로요. 그 포항시가 국민권익위에서 주는 그 청렴도 이 부분 관련해서 뭐 상관왕 달성했다 이런 소식 들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그 권익위원회로부터 청렴 3관왕을 받고 또 여러 가지 6년째 우리 청렴도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더 청렴하게 또 더 좋은 봉사를 많이 해달라 이런 뜻으로 생각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강덕 포항시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홍보선의 출발새 아침 2분 마칩니다. 잠시 뒤 3부에서는요. 많은 뉴스 속 진짜 뉴스의 밑줄을 그어보고 행간 짚어보는 박원석의 밑줄 코너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주신 분들은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